처음이라는 건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첫사랑, 첫 키스, 그리고 첫 방송. 버클리 오피니언 라디오 레인나잇 첫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우석이고요. 2017년 2월 18일 첫 곡 올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혁오 밴드가 부릅니다.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네, 혁오의 소녀로 오늘 첫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버클리 오피니언 DJ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목소리 우디 최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클리 오피니언 라디오 새로 들어온 DJ 류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죠? 반갑습니다. 첫 방송이라 제가 아직- 웃긴가요? 아니요. 아, 네, 재밌으시긴 한데. 네. 네. 아, 그래요. 저희 방금 혁오의 소녀 듣고 왔는데요. 혁오의 소녀 직접 선곡해 주셨죠? 저는 이제 혁오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곡은 우디가 했죠. 제가 했죠. 네. 혁오의 어떤 점이 좋나요? 혁오 목소리 너무 좋고. 그럼 혁오 밴드를 독특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혁을 좋아하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그 음악도 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도 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 이번에 첫 방송이니까 저희 라디오 제목을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라디오 제목은 레인나잇입니다. 네, 레인나잇. 네. 무슨 의미죠? 레인나잇은 이제 저희 라디오가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가 되니까 네. 늦은 저녁 시간에 생각나는 항상은 아니고 네, 저녁에 항상 저녁 시간 저녁에 듣기 좋은 라디오. 네, 생각나는 라디오. 그리고 이 레인나잇이 네. 우리 이 UC 버클리 우리 학교에 학교 식당 저녁 이제 야식 네. 레인나잇이라고 부르죠. 네, 아 그러네요. 네.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겠네요.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레인나잇 갈까 이렇게 하면 학교 식당 가서 야식 먹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밤에 생각나는 그럼요. 밤에 네. 먹고 싶은 한번 생각나면 가지 않고는 못 빼기는. 네 그런 라디오가 되겠다는 뜻으로 레인나잇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인나잇 가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기숙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 레인나잇이 가고 싶을 땐 네.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밀포인트 있으신 거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슈가데디입니다. 슈가데디. 많은 이들의 슈가데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데 방송의 테마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뷰 방송입니다. 네, 그죠? 네, 네. 영화 리뷰, 칼럼 리뷰. 네. 많은 리뷰들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버클리 오피니언에서 칼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영어 칼럼, 한글 칼럼. 네, 그 칼럼들이 참 좋은 글인데 소개를 누가 해주면 참 좋은데 아무도 네.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칼럼 5가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나온 칼럼들 네.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죠. 네, 그렇죠. 간략하게 이번 주 월요일, 월수, 금에 어떤 칼럼이 나왔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월요일에 나왔던 칼럼은 이제 책을 읽고 칼럼니스트 희 씨께서 느끼셨던 것들을 적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이 책이 칼럼 제목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그대들에게 네. 라는 거고.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책이 파울로 코엘료의 어떤 책이었죠? 파울로 코엘료의 마법의 순간. 그렇죠. 네. 마법의 순간. 거기 이 책이 이제 파울로 코엘료 씨가 SNS에 그 짤막한 글들 올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 네. 이제 그 글을 읽고 느낀 점. 느낀 쓴 점을 얘기한. 그런 글이죠. 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운동에 대한 기사가 오랜만에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운동도 좋아하는데 네. 레오 정 칼럼니스트가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농구를 떠올리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저는 근데 운동을 잘 몰라서 네. 농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구나. 네, 맞아요. 농구 이제 저희 여기 베이 에리아가 되게 유명한 농구 팀이 있죠. 유명한 농구 팀이 있는데 네. 이제 칼럼니스트 분께서 한국 농구 되게 팬이셔서 네, 맞아요. 네, 이거 보면서 한국 농구도 떠올리셨다라는. 네, 그런 걸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고, 금요일 칼럼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금요일 칼럼은 이제 칼럼니스트 분께서 이제 칼럼니스트의 어머니 분이랑 같이 이탈리아에 자유여행을 다녀오셔서 느꼈던 점을 쓰신. 여행기였죠. 네. 평소에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죠.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해요. 저는 부모님이 예전에 승무원이셨거든요. 와, 네. 아시아나항공 공채 1기 승무원이십니다. 와, 일기. 그래서 그 부모님의 네. 영향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진짜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여행지 있나요?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칼럼이 이탈리아 여행기잖아요. 네. 저도 이탈리아를 가족하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칼럼을 얘기할 때 네. 다시 돌아와서 제 에피소드를 풀어놓겠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때. 네, 이게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저희 첫 번째 칼럼부터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그대들에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네. 이제 내용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인색해진 사회가 되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감성적인 네. 글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어들 들으면 막 진지충이다 막 이런 단어들이 오글거린다. 생기고 오글거린다 막 이런 말들이 네. 생기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이런 표현하는 것이 정말 네. 인생에서 중요하다. 네,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자 이런. 내용이었죠. 네. 혹시 평소에 그런 네. 표현을 많이 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DJ님은? 저는 그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글 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 속에서는 네. 제가 이제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래서. 확실해요? 네, 내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막 쑥스럽고 네. 그래서 그냥 그 기본만 하자 약간 이런 생각해서 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친한 사람들한테는 또 다르겠지만. 그죠? 응. 저랑 아직 안 친하시군요. 아직.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친해지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표현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누구한테나.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네. 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웬만하면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사실 이게 단점으로 다가올 때도 많아요. 저는 어떨 때 단점? 사실 장점처럼밖에 안 들리는데. 남자들은 네. 약간 예전부터 내려오는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좀 과묵해야 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줌마 같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은 네. 항상 저보고 너는 입만 다물어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맨날 막
떼쓴다기보다는 막 네. 여자친구가 너무 안 생기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네. 얘기 하면은 친구들이 야, 넌 입만 좀 다물으면 돼. 너 입을 여는 순간 깨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 이렇게 잘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여성분을 만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뭐- 단점처럼 느껴지지는 않네요. 저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슬펐던 게 네. 그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들은 뭐 사회적으로 이런 그 차별이 있어서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는데 네. 남자들이 살면서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얘기하기가 힘든 사회죠. 근데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게 표현-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남녀 평등을 얘기할 때 네. 남녀 평등이 사람들이 항상 여자에게만 좋은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녀 평등이 진짜 남자에게도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 맞아요. 네.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 이 페미니스트들 막 남자들이 막 싫어하고 막 이런 네. 거 막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남녀 평등은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고 네. 그런 틀에 박힌 관념이나 사고들을 깨자는 거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남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육체적이나 뭐 그런 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위를 점하게 됐고 그래서 사회가 남자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뭐 그거에서 온 단점도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항상 리더 묵직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느낌. 음. 뭐 하여튼 우리가 또 주제 밖으로 너무 많이 샜는데 얘기를 네. 해봅시다. 그래서 이 파울로 코엘로의 마법의 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트들을 이제 글 중간에 써줬죠. 네. 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만 딱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여기 이제 책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일시적으로 저지르는 엉뚱한 짓들이 삶의 묘미를 더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로만 사는 건 너무 지루해요. 이게 제일 어떤 분에서 마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되게 착한 여자로만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말을 해놓고 들으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막 그러니까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네. 약간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게 착한지, 그러니까 네. 제 어렸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착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른들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순종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셨고, 네. 저는 스스로 착한 남자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네, 정말. 저는 남들한테 웬만하면 이렇게 불편감을 주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그 스스로 네.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 남들에게 그런 불편을 받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에게 불편감을 받기 싫은 만큼 저는 남들에게 그런 피해가 주는 행동을 하는 것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근데 뭐 착한 남자 착한 여자로 사는 건 지루하다네요. 저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건 지루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삶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왜 좋으셨나요? 정말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때 모든 일이 막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힘들 때 특히. 그럴 때 진짜 의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게 막 미칠 것 같다. 이때 네.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네. 진짜 나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코트들 뭐 인상 깊었던 글 몇 개를 이렇게 써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던 거죠. 네. 이 작가의 트위터에 올라와서 이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다시. 네, 책으로 다시 낸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사진을 보면 막 시스세영이라는 그 분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항상 이렇게 뭐 그냥 그럴 때가 있다.
혼자는 싫고 그렇다고 여럿이도 싫은 막 그럴 때 막 이런 것도 써주시고 우리 최근에 또 유명했던 하상욱 시인 아. 네, 그런 분들의 짧은 네. 시들 이런 네. 것들이 요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가 좀 감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오글거린다. 그래서 이제 칼럼니스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현에 인색해지는 세상이 됐다, 세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지충 같은 단어들 때문에요? 오글거린다 네. 라는 단어가 생겨서 네. 이런 오글거린다는 행동들을 안 하게 되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네. 혹은 흑역사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남기기가 불편해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감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선후 관계가 그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말들이 나온 건지 그 말이 생겨서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하다. 네.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겠죠? 네, 결국은. 약간 둘 다 양쪽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단어가 생겨서 이런 네. 일들이 생겼다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생기고 나면 그거를 당연스럽게 이 세상에 반영. 우리가 모든 언어들은 그 세태를 많이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썸이라는 단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썸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의 연애는 항상 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바로 연애를 할 수가 없고 항상 그 기간이 있어야 돼. 나 요새 썸 타고 있어. 이 말 자체가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냐면 너와 썸 타고 있어 라는 네. 게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이지만 아직 너를 내 여자친구로 인정을 하지는 못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속으로만 사실 생각하면서 네.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연인이 되려고 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오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던 순수한 우리 마음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썸이라는 단어가 생김과 동시에 네. 지금은 썸이야. 이게 돼버린 것 그렇게 같아요. 저는 그냥 서로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기 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썸을. 근데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몇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꼭 연인으로 발전할 경우에만 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막 뭐 누구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땐 누구하고나 다 이제 알아가는 단계지만 이제 특히 이제 서로 호감이 있는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관계를 썸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생기고 우리는 오글거리는 걸 피하게 됐다. 그럼 기피하는 세태가 현상이 생겼다. 진지충 생기고 나서 막 진지한 건 무조건 잘못인 것처럼 치부되는 그쵸.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노땅 막 이런 단어 생기면서 네. 애늙은이들은 잘못된 것처럼 약간 저 좀 애늙은이거든요. 제가 막 잡생각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였죠? 네. 결론은 이제 우리 그만 표현에 더 불편함을 느끼기보단 인정해주고 인색해하지 말자. 네. 표현하자. 네. 말로 잘 표현이 안 되시나 봐요. 표현하자고 얘기하면서.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결과적으로 뭐 마지막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감성이 메말라 있는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태가 감성이 필요한 사회인 것 같고. 네. 본인이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네. 공감했다거나 아니면 이 글을 읽은 후기, 우리가 리뷰 방송이니까 리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리뷰를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불편하면? 역시 그 아이팟 상대방. DJ 아닙니까? 네. 네,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공감이 많이 됐고 저는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라 네. 새벽에 혼자 막 글도 쓰고 제가 쓴 글들을 보면 친구들이 오글거린다고 할 정도로 좀 약간 그런 맛이 오글거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네, 가끔 보여줘요. 아, 그래요?
또 글이라는 거는 보여줘야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혼자 쓰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하는 거를 그런 소리 막 오글거려 뭐야 막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좀 인색해하고 익숙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을 밖으로 하는 거를. 저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한 번 더 내가 너무 오글거리나? 내가 잘못된 건가? 근데 그런 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다 표현하고 싶어 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네, 그럼 혜민 DJ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회에 이제 감정을 우리가 표현 더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점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희 그러면 수요일 칼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수요일 칼럼은 레오정 칼럼니스트가 써주신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농구를 떠올리다 라는 제목으로 썼던 농구 칼럼입니다. 네,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포츠를 잘 몰라서 네. 이제 되게 글이 되게 읽기 쉬웠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되게 글을 잘 쓰셨다? 맞아요. 그거 진짜 네. 있는 것 같아요. 글을 너무 잘 쓰셨다. 저도 진짜 이 칼럼니스트 분 지난 학기에도 느꼈는데 네. 글을 너무 잘 써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글 자체를 잘 쓰는 사람? 네, 문장이 되게 깔끔하고 읽기 편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운동,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럼 되게 재밌게 네, 읽으셨겠네요. 더더욱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운동을 안 좋아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저는 몰라서. 네,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보는 걸 좋아하세요? 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운동하는 여자도 좋아해요. 저 네. 운동 저는 예전부터 네. 그 막 여자친구랑 같이 네. 운동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약간 어떤 운동? 버킷리스트였어요. 어떤 됐든, 운동? 뭐가 됐든. 운동 같이 하는 거. 그래도 꼭 해보고 싶은 운동 있다 하시면. 글쎄요. 러닝 같이 뛰는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잘하는 운동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 라크로스라는 운동을 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거기서 알려주세요. 막 잠자리채 같은 거 가지고 막 사람들 때리는 운동이에요. 사람을 때려요? 장난이고. 그러니까 네. 하키랑 비슷한 건데 네. 진짜 때려도 돼요. 막 채로 때리면서 막 공 골대에 넣는 게임이에요. 10대 10으로. 때려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을 뺏으려면 때려도 돼요. 정말요? 네. 그래서 되게 과격한 운동이긴 한데 장비를 과격하네요. 끼고 해서 안 다쳐요. 헬멧도 쓰고 하니까. 그리고 농구도 좋아하는데 농구는 잘 못하고 최근에 제가 농구 벅산 저희 UC버클리 한인 네. 농구 동아리 몇 번 가봤는데 농구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근데 좀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농구를 못해서 저는 야구는 좀 해요. 야구 동아리는 없나요? 한인 야구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네. 베이에리아에 네. 박바 리그라고 해서 베이에리아 코리안 뭐더라? 무슨 어소시에이션인가 뭐 그런 거 해서 사회인 야구 팀이 있는데 사회인 야구 팀이요? 네, 거기서 저 지난 시즌에 뛰었고 네. 이번 시즌은 제가 태양을 못 맞아가지고 이번 시즌 한 시즌 쉽니다. 제가 피부가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선크림 발라도 네. 그러나요? 야외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뭐전 아쉽네요. 축구도 좋아하고 네. 볼링도 좋아하고 되게 스케이트 타는 것도 좋아해요. 그 아이스 스케이트 있죠. 쇼트트랙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빨리 가는 거야? 이번 학기에는 펜싱 네. 수업도 들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얕고 넓게 다 막 좋아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얇고 넓게 좋아하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운동은 네. 제가 몸치이기도 하고 잘 못해서 아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생기면 꼭 해보고 싶은 운동 생각났어요. 뭐예요? 볼링. 볼링 여럿이서 가야 재밌지 않나요? 네, 여럿이도 가도 재밌는데 네. 둘이도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둘이 같이 안 하면 모든 둘이 같이 하면 좋죠. 저희 엄마 아빠도 네. 옛날에 볼링 좋아해가지고 한때 막 같이 둘이 맨날 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개인 볼도 있을 정도로 막 완전 네. 볼링에 빠지셨던 그게 있거든요.
아,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네. 남자친구 생기면 그 야구를 배우고 싶어요. 같이 보면서. 아, 야구 보러 가도 참 좋은데. 네, 야구 보러 가고 여기도 싶어요. 같이. 야구 가까운데 두 개나 있잖아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하고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음. 오클랜드는 항상 꼴찌 거의 반응이고요. 아. 샌프란시스코는 잘해요. 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한 분 왔습니다. 누구시죠? 황재균 선수라고.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 간 거는 아니고 스플릿 계약이라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전문적인 방송이 되니까. 하여튼 뭐 간단하게. 네. 메이저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아. 정도로 설명하면 간단하겠네요. 아,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건 이제 농구 얘기죠? 네, 농구 얘기입니다. 네. 농구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농구 제가 C케이스라는 한인 동아리를 하는데 네. 거기서 지난 학기에는 못했는데 매 학기 원래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해봤어요, 농구를. 농구라는 운동 자체를 네, 농구를 그때 처음 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보는 건 여기 또 우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본고장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그렇다고 네. 칼럼에 나와 있는데. 아, 모르셨어요? 저요? 음. 저 정말 이럴 수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아, 좀 들어본 아니까, 적 있는 네. 것 같아요. 룸메가 한 번 얘기했었어요. 제 룸메이트도 중국계 미국인인데 저도요. 완전 ABC. 골스에 미친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방에 막 그 뭐라고 하죠? 팜플렛이라고 하나? 네. 그런 거 엄청 다 걸려 있고. 붙여놨어요? 네, 아, 그 정도로 팬입니다. 열성 팬이시구나.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 농구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하죠. 네. 저희가 재학 중인 UC 버클리 대학이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연고지이기 때문에 네. 또 스테븐 커리 아시죠? 아니요. 어.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커리 너무 많아서. 아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다 안다고 생각을 했네요. 하여튼 스테븐 커리라는 네. 거의 A급 선수가 저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대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난 시즌에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막강해진 라인업으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창창대로라고 하나? 탄탄대로. 탄탄대로. 네,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 네. 미국은 항상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가 열리면 사람들이 펍에 모여가지고 TV를 보면서 같이 응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스포츠바 가보면 팀 저지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맥주 마시면서 막 그 현장감 네.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어렵다. 네, 네. 한국에서 진짜 농구가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 아세요? 여기 그 칼럼에서 오빠 부대 네. 얘기하시죠. 네, 한국 농구는 예전에 연대 고대로 시작되는 네. 연고전, 고연전 거기부터 시작이죠. 응팔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죠. 그때 네. 응팔인지 응답하라 199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1994. 1994. 1994.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해서 응팔 아니네요. 연대 대 고대 해가지고 연대 하면 막 서장훈, 네. 고대 하면 현주엽, 약간 음. 해서 연고전. 지금도 서장훈하고 현주엽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수 두 분은. 네. 서장훈 선수는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서장훈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득점 기록 가장 높은 선수예요. 정말 유명한 선수죠. 센터인데 센터가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좀 생소한 스포츠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축구가 유명했고 이제 야구가 따라오고 있고 네. 농구는 아직까지는 3등 스포츠라는 인식이 좀 강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농구에 대한 한국 농구의 인기는 아직 좀 축구 야구에 비해 떨어진다. 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고 최근에 또 배구보다 시청률이 낮을 만큼 한국 농구가 하락세라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칼럼에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칼럼니스트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나라 농구도 흥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농구 팬으로서 농구 팬으로서 나타내는데 네. 그런 칼럼이죠.
네. 그래서 이 칼럼을 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한 줄 평 한 줄 평. 부탁합니다. 어려운가요? 한 줄 평. 제가 먼저 네. 한 줄 평 할게요. 먼저 해주세요. 스포츠 팬으로서 네. 농구란 네. 농구란? 참 재밌는 스포츠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했고 네. 농구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다. 함께 맥주 마시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스포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모든 스포츠들이 매력이 있잖아요. 음흠. 농구가 꼭 농구가 꼭 농구가 꼭 농구 농구가 네. 농구가 꼭 그렇게 인기가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농구는 뭐 그래요? 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보는 거는 네. 네, 이 농구가 이제 한 줄 평이구나. 농구가 굳이 네. 인기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이 네. 칼럼니스트에게 물어보는 거군요. 네, 근데 팬이시니까. 네. 네. 근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네. 그런 농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저도 야구 이 재밌는 거를 네, 모두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것 같아요. 저는 또 야구 팬이라서 네. 야구가 흥행해서 너무 좋거든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의 팬인데 네. 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진짜 거의 왕국이었어요. 왕조. 어. 그랬는데 작년에 9등 했거든요. 10팀 중에. 어떡해. 그래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네. 저 한국에는 또 야구 문화가 있잖아요. 치맥으로 대표되는 네. 야구장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네. 치맥 먹고 네, 전 그걸 남자친구랑 하고 싶네요. 네. 그런 문화를 농구장에서도 느낄 네. 수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필자는. 저희 세 번째 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글을 어떤 내용이죠?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글은 이제 칼럼니스트 분께서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서 자유여행으로 이탈리아에 다녀오신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네.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네, 그랬죠. 저는 아까 못다한 썰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탈리아 여행을 갔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몇 네. 살 때쯤이었어요? 중학교 때로 기억해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이탈리아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혼자 가신 거예요?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가족 저랑 넷이 여행이라고 갔는데요. 하셨죠? 네. 딱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네. 저희가 가방을 2개를 가져갔었거든요. 큰 네. 가방 하나랑 작은 가방 하나. 네. 큰 가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화물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네. 그래서 작은 가방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멘탈이 나갔죠. 어떻게 일차적으로? 되었나요? 1차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멘탈이 나갔는데 네. 못 찾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어쩔 수가 없죠. 공항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없대요. 그 공항이 아니라 뭐죠? 청사라고 하나? 항공사 거기까지 갔는데 네. 사무실까지 네. 없다고 그냥 하니까 없어졌대요? 뭐 자기들도 찾아보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그날 이탈리아 택시 회사가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B를 예약을 해놨는데 네. 완전히 공항에 갇혀가 버린 거죠. 어떡해. 그래서 공항에서 하루를 자고 네. 그다음 왜냐면 저희가 전화할 방법도 모르고 네.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전화를 했죠. 네. 우리가 갈 방법이 없고 택시랑 지하철은 파업을 해가지고 완전 발이 묶였다. 우리 데려와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네. 지금은 힘들고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숨 잤죠 그냥 푹.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B&B로 가서 짐을 풀고 엄마 아빠가 다시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짐을 찾으러 나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짐이 다른 데로 이제 선이 섞여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요? 그러니까 그 다른 컨테이너 그냥, 벨트로 그 벨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짐이. 네네. 근데 다른 항공기 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가가지고 알아서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찾아가지고 진짜 뒤져가지고 간신히 찾았죠. 그 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래서 찾아서 그동안 우리 그거 찾는 동안 네. 한나절 동안 옷도 못 갈아입고 뭐 그냥 그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걸로만 가지고 조그만 거 배낭 하나로 생활하고 그랬었죠. 아이고. 하여튼
그래도 그런- 그 짐 찾은 다음부터는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이탈리아 여행 좋았습니다. 어, 저 두오모 성당 이런데 가고 저 여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네.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어디 되게 영화로 유명한데. 아 그래요?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 성당도 진짜 좋았고 네. 저는 이탈리아 하면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피자와 파스타로 대변되는 네, 여기 칼럼니스트도 네. 이제 피자랑 맥주 같이 네. 어머니랑 진짜 마셨던 게 너무 좋았다고. 네 진짜 그래서- 좋았습니다. 피자 하여튼 그렇게 이게 맛있나요? 너무 네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 얇은 진짜 피자잖아요. 맛있나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뒤에 네. 진짜 우리나라는 미국식 피자잖아요. 한국은. 네. 근데 이탈리안 피자가 그때는 한국에 많이 도입이 안 된 때였어요. 근데 이탈리안 피자 찾아가지고 네. 한국에서 이탈리안 피자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여행 갔다 와서. 하여튼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칼럼니스트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칼럼니스트가 내용을 보면 엄마랑 여행을 다녀온 거를 썼죠. 네, 그랬어요. 네, 칼럼니스트가 쓴 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칼럼니스트 분께서 이제 가족끼리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 세계 여행을 다니고 했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께서 일이 바빠지고 이래서 가족 여행이 이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 가족여행 많이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랑 둘이 떠난 거죠, 이탈리아로. 네, 어머니가 그렇죠. 가장 가고 싶은 나라였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주로 다니셨나 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유여행을 시도해보자 해서. 네, 자유여행으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까요? 네. 여행을 가면서 이탈리아 여행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처음에 공예 그 샹들리에를 보면서 엄마가 샹들리에를 사려고 했는데 아. 결국에는 샹들리에를 못 사고 내려놓는 걸 보면서 엄마가 내 물건 살 때는 막 아무렇게나 막 편하게 고르지만 정작 네. 당신의 물건을 살 때는 너무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여행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유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 우리는 길치다 엄마 아빠 그 네. 이 얘기를 하나 하는데, 어떤 감옥을 구경 갔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감옥에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진짜 셀프 갇힘이 될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친구들과 하는 여행도 좋지만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아,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주로 여행을 다닐 때 누구랑 다니는 편이세요? 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 혼자 간 여행도 있었고 진짜요? 친구랑 같이 간 여행도 있었고 그 학교에서 다 같이 가는 여행도 있었고 그 가족들이랑 패키지 여행 간 적도 있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이 이제 네네.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현실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이 칼럼니스트 얘기 하신 것처럼. 맞아요. 저는 원래 예전엔 가족들하고 많이 다녔는데 네. 20살 졸업하면서 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하고 여행 크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방방곡곡을 다니는 네. 저의 같이 절친들. 다녀요? 네. 너무 좋네요. 여행 크루가 있는데 여행 네. 크루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열가무예요. 열가무. 왜 열가문가요? 열정의 가격은 무료다. 이거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첫 열가무 여행을 대만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대만의 그런 맛집들, 길거리 음식들, 네. 대만의 문화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좋아서 그때 이후로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죠. 저희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친구들 놀러와서 네. LA 투어도 했었고, 그리고 플로리다 키웨스트도 여행 갔었고요. 뉴욕, 보스턴, 네. 별의별 데를 다 다녔네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여행보다 네, 전 친구랑 같이 음. 가는 걸 선호하시는 전 거예요? 친구랑 가는 걸 선호해요. 근데 그 여행이 시작된 이후로 가족들하고 여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엄마랑 혼자 단둘이 여행 혹은 네. 아빠랑 단둘이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저도 생각을 많이 부모님 했어요. 단둘이 가본 적은 없네요. 항상 가족 다 같이 가죠. 보통. 네. 네. 저는 저 엄마랑 여행 단둘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를 가보고 싶으신가요? 어디가 됐든 엄마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데 네. 어디냐가 중요한 거보다 엄마랑 함께해서 좋았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엄마랑 단둘이 한번 여행 참 가보고 싶어요. 음. 전 아들이지만 엄마랑 진짜 가깝거든요. 네. 연락도 정말 자주 하고 저 음. 엄마가 지금은 미국에 계신데 또 한국으로 이제 곧 가세요. 네. 3월 달에 아, 가시는데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엄마가 최근에 저보고 칸쿤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 여행 엄마랑 단둘이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번 여름엔. 봄방학 때? 봄방학에는 엄마가 한국에 계셔서 여름에. 여름에 한번 가야겠어요. 여름에. 가족 여행 엄마랑 아빠랑 좀 친하세요? 저는 엄마랑 더 친해요. 아 그래요? 네. 연락은 자주 하세요? 가장 최근에 했던 연락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저 졸업, 제가 이제 곧 졸업을 하잖아요. 네. 졸업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 진짜 제일 다 많이 하는 하시더라고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엄마랑 연락하면서 했던 얘기가 엄마가 제가 돈이 막 너무 없지 아들 이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21살이 되고 나서부터 네. 돈을 안 받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그게 알바를 하세요 그러면? 네,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저는 이제 그 론도 받고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사는데 네. 그거를 예전에부터 모아놓은 돈도 있고 네. 예전부터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네. 너는 21살이 되면 독립해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돈 미리 준비해놓고 알아서 잘 해라. 그리고 21살이 되고 나서부터 진짜로 독립을 시키셨어요. 전 그래서 제 자식한테도 똑같이 할 거예요. 21살까지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해주다가 네. 하지만 항상 얘기할 거예요. 넌 21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교육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하여튼 얘기가 샜는데 네. 엄마가 아들 돈 없지? 이러면서 네. 아니에요 저 돈 많아요 이랬더니 네. 그럼 금수저 여친을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보고 제가 마음이 금수저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금수저는 처음에는 금수저는 금수저만 만나요 엄마 이랬더니 네. 엄마가 그럼 흑수저 중에 진주를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금수저인 여자를 만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꼭 그런 여자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보고 심금을 울리네 이러는 거예요. 아재 개그로. 이거 뭐 이해했어요? 뭐야? 마음이 심이잖아요. 그럴 거 심금을 울리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약간 아재 개그 느낌으로. 네. 근데 제가 아재 개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닮으셔서 더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맞아요. 저 네. 어릴 때는 아빠랑 더 친했던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면서 엄마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뭐 아빠랑도 친합니다 물론. 네. 아빠 좋아해요. 아빠가 속상해하시겠다 이거 듣고. 네. 하여튼 가족 여행에 대한 테마로 네. 얘기를 해봤죠. 최근에 여행 갔던 경험이 있으세요? 가장 최근 가장 여행이 최근 언제예요? 여행은 그 겨울방학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겨울방학 되면 한국으로 다들 떠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여기 남아서 그 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4주? 근데 제 2주는 알바를 하고 한 2주? 아니다. 네, 2주 정도는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친구랑 그 친구의 사촌 형이랑 이제 뉴욕을 다녔습니다. 여행 그 일정을 맞춰서. 네. 좋네요. 네. 근데 너무 추워서 춥죠. 네, 제가 갔을 때가 특히 추울 때였어서 아 그래요? 네, 걸어가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가장 최근 여행은 네. 땡스 때 네. 우리 학교 쉬잖아요. 보스턴 갔다 왔거든요. 아까 말한 그 열과무 크루와 함께. 네. 보스턴 갔다 왔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알지만 네.
제가 처음에 딱 내리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공항 안에서. 그래서 사진을 뭐가 찍었어요. 보였나요? 공항에서? 그 공항 밖에 보면 그 네. 뷰가 보여요. 네. 바깥 그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아 보스턴 1일차 너무 좋다 막 이런 걸 올렸어요. 네.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네. 냉장고를 연 것 같은 거예요. 어. 살을 진짜 애는 듯한 추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인스타에 글 하나 더 올리면서 보스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싶어서 기온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아. 진짜 마음의 기온은 거의 영하 한 30도 진짜. 그래서 가자마자 친구 거 패딩 하나 뺏어 입고 저는 진짜 조끼 네. 패딩 하나 입고 갔거든요. 추워봤자 아. 뭐 어느 정도겠어 하고. 네. 아 저는 근데 진짜 천생 켈리 사람인 것 같아요. 켈리의 뼈를 묻을 겁니다. 아, 네. 너무 좋아요 이 날씨. 네, 날씨 빠질 수 없죠. 네 켈리 하면 날씨죠. 네. 네, 하여튼 우리 너무 얘기가 돌았네요. 한 줄 평 합시다. 한 줄 평. 네. 저도 어머니와 같이 여행을 가보고 싶다. 저는 한 줄 평 하자면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자. 네. 그런 얘기로 한 줄 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3개의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베스트 칼럼 한 개씩 뽑아볼까요? 저요? 네. 저는 베스트 칼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그대들에게.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그대들에게. 네. 좋네요. 그 이유는? 베스트 칼럼으로 뽑은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네. 읽고 싶어요. 책 읽고 싶어진다. 네, 책도 네. 이 칼럼니스트가 항상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쓸 때면 책을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학기에 이 칼럼니스트가 네. 그 무슨 감자골 곳에 뭔 카페인가 무슨 카페 만들어가지고 하는 칼럼 썼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일본 책이에요. 아, 네. 무지개 꽃에. 아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무지개 곳에 뭐 카페인가 뭐 하여튼. 네.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이. 근데 이번에도 책을 읽고 싶었다는 리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네요. 네, 책 리뷰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칼럼니스트 분.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저는 베스트 칼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금요일에 나온 칼럼으로 하겠습니다. 와. 아니야 수요일 걸로 할까요? 왜 또 바꾸세요? 모르겠어요. 둘 다 좋은 것 같아.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여행도 그러면 좋아해서. 공동 우승인 걸로. 네. 그러면 이번 주는 뭐 3개 하나씩 책이 하네요. 네. 너무 착하다 우리. 그래요. 저희 뭐 이 정도로 오늘 칼럼 리뷰를 마쳐볼까요? 네. 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 찾아올지 소개를 간단히 할 건데요. 네. 저희 다음 주에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무슨 숙제인가요? 라라랜드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 라라랜드. 저희 다음 주에 라라랜드 리뷰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라라랜드 꼭 보고 오시길. 저희 리뷰는 항상 보고 와야 돼요. 왜냐면 스포일러도 많이 하고 스포당할 수 있으니까.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 하니까 네. 라라랜드 한번 보시고 저희와 수다를 떨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녹음인데 네. 너무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첫 녹음이니까 첫 네. 녹음 후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첫 녹음 후기요? 네, 처음 녹음이었는데 어땠어요?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첫 녹음 생각하니까 막 떨리고 네. 수업 가서도 떨고 그랬었는데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녹음 시간이 오늘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같이 녹음한 우디한테도 되게 미안했고. 아니에요. 일단 이제 항상 전 못하면 다음에 더 잘해야지 배우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다음에 더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첫 녹음 어떠셨나요, 우디는? 저는 뭐 첫 녹음이 아니니까. 뭐 이번 학기 첫 녹음이죠. 네. 네. 저는 뭐 훨씬 좋았습니다. 지난 학기보다. 그럼 또 들으시는 DJ분이 서운하실 텐데. 안 들을 거예요. 진짜 좋았고요. 네. 저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디도 좋아요. 목소리가 참 좋은 걸 느꼈고 제가 말을 진짜 빨리 한 것 같아요. 이번 녹음.
이게 항상 녹음을 할 때 첫 녹음을 하면 네.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고픈 말은 많은데 아. 막 하니까 막 말을 하다다다다다 저는 이렇게. 반대인데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말이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정리하느라. 이렇게 다른 두 성향의 DJ가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청취자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으시면서 청취자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뭔가요? 네, 마지막 곡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어때요? 근데 저희 왜 금요일에 토요일에 만나는 거 아닌가요? 네, 토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만나요를 준비하고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금요일을 토요일로 바꿔서 음.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들어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 금요일에 만나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뵐게요.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싫어